오늘은 경북 구미에서 하경희 님이 네. 어렵게 자리를 마련하셨는데요. 아, 네. 하경희 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로 엄청난 피로와 체중 증가 또 추위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기적적으로 또 건강을 회복한 그 생생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하경희 님이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에서 온 하경희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한 15년 정도 약을 먹다가 우연한 기회에 인체 정화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은 기존의 몸과는 확연히 다른 몸으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경희님은 기능 저하가 가장 극심했을 때가 몇 년도였었습니까? 처음 시작이 한 2008년도 정도로 기억이 되고요. 사실은 인플루엔자 검사를 하러 갔다가 너무 추위가 심한 관계로 혈액 검사해서 갑상선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한테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냐고 꼬중도 많이 듣고 그때부터 이제 갑상선이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전에 추위가 너무 왔어도 갑상선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갑상선 기능 저하의 또 하나가 체중 증가인데 당시에 몇 킬로 정도 나가셨죠? 그 당시에 한 64kg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체중은? 지금은 53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올 때는 보통 부신 피로 증후군에서 갑상선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부신 피로 증후군은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 과로로 인한 번아웃 때 또 성격적으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 많이 오시는데 혹시 하경희 님도 그런 그 성향이 있었습니까? 그런 환경이? 네,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조금 완벽하게 해놔야 제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가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를 좀 힘들게 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완벽주의자분들이 조직이나 자기 사업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근데 자기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불리한 요소가 그렇죠. 몸을 못 살게 구는 거죠. 네, 자기를 스스로 혹사하다 보니까 볶는다 그러죠, 자기를.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게 자기 건강을 갉아먹으면서 그걸 이룬다는 부분이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들었습니다. 하경희 님도 그런 성향이셨고 그리고 평소에 좀 식사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밀가루 음식 많이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흰 쌀밥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배가 부름을 인지할 때까지 먹다 보니까 조금 양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역시. 예, 그래서 활동량이 있다 하더라도 양을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이 먹는 줄도 모르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먹다 보니까 살이 좀 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 식욕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한 저혈당이 만드는 거짓 식욕과 또 과식, 폭식을 의사하는 분들은 위장관이 늘어나서 이 위에 음식이 120, 30% 찰 때 비로소 위장벽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 먹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경희 님은 그 위화수, 위벽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식욕 과잉 상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밀가루 음식을 좀 과식, 폭식을 이상하면 장 상태도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대변 상태 이런 건 어땠습니까? 네, 변비와 설사가 반복적이었고요. 특히 변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조금 심할 때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변을 못 받고 그로 인해서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제 장 동지를 만났네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해독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도 제 과민성 대장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하경님 저랑 비슷한 삶을 사셨네요. 반갑습니다.
이 박사님, 네네. 쭉 하경이님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예. 이분이 왜 병이 올 수밖에 없는지 네. 그 원인들이 좀 짚어지는데요. 네. 근데 잠깐만요. 하경님 지금은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그 추위나 손발 차고 뭐 겨울에는 엄청나게 그 많이 더 입었을 것 같은 그 얘기도 좀 생생하게 해주시죠. 네, 지금은 제가 에어컨 바람도 쏘고 선풍기 바람도 쏘이지만 먼 딴 나라 이야기처럼 추위와 굉장히 극심한 피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한 10년 이상을 보내다가 겨울에 추위가 오면 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내복을 2개 정도 껴 있고요. 네. 양말도 2개 정도 신고요. 네. 보통 한 10월, 11월 달쯤 되면 내복을 입기 시작해서 네. 그 이듬해 4월, 5월쯤이 돼야 내복을 벗는 수준이었고 그러고 나서도 밖에 갔다 오면 너무 추워서 어깨가 저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추위 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기름자, 그렇죠. 갑상선 그러니까, 기름자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이라는 게 이제 네. 그 우리가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그러니까 바람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공기를. 네, 풀무 그래서 역할. 풀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풀무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줘야 바람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야지 이게 완전 연소가 돼서 물도 잘 끓고 방도 따뜻하고 이러는데 우리 이제 이런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이제 그래서 부신 피로 증후군 그래서 코티솔이 계속 이제 나오다가 번아웃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에 티록신도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이런 데까지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먹었는데 안 타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이 안 나는 거죠. 네. 안 탔으니까. 네. 그러니까 추운 거죠. 아무리 옷을 입어도 우리가 먹은 걸 가지고 열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피로와 그다음에 추위가 오고 거기에서 이제 먹은 것이 에너지로 안 태워지니까 독소와 함께 같이 지방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에 덫에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몸에 에너지는 하나도 없었을 것 같은데 일상생활은 어떻게 했고 아침 기상시의 컨디션은 어땠습니까? 네, 일상생활은 어떤 피곤의 연속이었고요. 자도 잔 것 같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과 마음과 이 신체가 합체하기까지는 최소 30분 내지 1시간 정도의 워밍업이 있어야 내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여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활의 반복에서 기적적으로 이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된 계기, 인연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연한 기회에 목욕탕에서 아는 사람이 차 한 잔 마시러 오자고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인체 정화라는 걸 알게 되었고 병원에만 쫓아다녔 이 병원 저 병원만 쫓아다녔던 저한테는 이게 효소도 좀 신기한 이야기였고 병원도 못 고치는데 네가 이렇게 한 것으로 고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미심쩍었고 그다음에 뭔가 신뢰가 안 갔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나한테 맞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에 한번 해볼까라는 말로 이제 망설이다가 그래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자 해서 인체 정화라는 거를 한번 하게 됐는데 이거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막 추위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청산할 수 있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요. 특히 다른 거는 떠나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추위 때문에 사계절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한테는 정말 딴 세상을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변의 가족들이 그 변하는 걸 보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고 또 아주 무시하는 가족이 있는데 혹시 하경이님 가족분들은 어땠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시작은 가족들 모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게 시작을 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다른 날 같았으면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워밍업을 하고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몸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움직여졌는데 오늘 딱 뜸과 동시에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옮겨지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한 게 저희 남편이 이 건선으로 한 10년 가까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남편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남편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남편들이 여자 말을 잘 믿지 않아서 살짝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말을 흘렸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도 간지러워서 못 견디겠는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경이 변하니까 남편분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매일 피곤하고 아프다 소리를 막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다가 일단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신기하다 소리만 계속 하니까 본인도 아마 확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팠던 거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줘요. 이게 피곤하고 아팠다는데 어디가 주로 아팠어요? 또 한번. 저는 정말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일단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서 매일 피곤하고 춥고 또 살도 찌고 살도 많이 쪘고 붓고 그다음에 목 디스크 수술도 했고 그로 인해 빈혈도 생겼고 허리 디스크도 있었고 하지 정맥류도 있었고 뭐 귀도 아팠고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뭐 하루를 거의 25시간 이상으로 너무 바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제 몸 돌볼 겨를도 없었고 또 그럴 어떤 이 소중한 거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 혈액이 지금 상당히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안 되고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뭐 그을음이 나오듯이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를 막히게 되고 그게 목 디스크도 오게 되고 또 결국은 조혈세포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죠. 예, 그 첫 출발점이 또 이 과민성 대장 증상. 맞습니다. 새는장 증후군. 맞습니다. 네.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어렵게 잔병감 있는 변을 보고 화장실 갔다 오면 가족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또 뜨끔해지는데 이제 그 과정이 장내 부패로 인한 독소 혈액 오염으로 연결되는 이게 이제 그렇죠. 장에서는 독소가 스며들어오고 세포에서는 제대로 연소가 안 되니까 또 불완전 연소된 그 이물질이 또 계속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상가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남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아까 뭐 남편이 건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저희 남편은 건선으로 인해서 뭐 비누도 바꿔보고 먹는 것도 좀 먹어보고 약도 먹어보고 했지만 특별한 효과를 못 느껴서 초가을부터 이제 봄까지 건조 시기가 되면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온몸을 긁어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긁다 나중에는 본인 성격까지 조금 예민해지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한번 먹어보라고 한 게 계기가 돼서 거의 뭐 이렇게 때가 하수구 막힐 정도로 많이 나왔다고 본인 말에 의하면 그러더라고요. 허물을 벗었네요. 허물을 여러 번 벗고 나서는 의도하지 않게 건선은 나은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머리카락까지 나와서 본인이 신기하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 역시도 믿지 않았고 무슨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남편을 핀잔을 엄청 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진짜 그렇다고 해서 보니까 한 20일, 30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머리 밑에서 정말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거 보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나오더라. 예. 네, 남편이 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 부분을 저는 지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빠도 음식을 먹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양의 부조화, 결핍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저희 남편은 뭐 특별히 이렇게 거한 것보다는 조금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먹고 그렇죠. 안 좋아하는 거는 편식 심한 거예요? 예, 입이 짧아서 아예 젓가락질을 제가 지금 그걸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개가 이 탈모가 심하고 이런 분들이
비타민 B2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쌀눈에 많이 들어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게 이제 전부 아까 백미 좋아하셨으니까 부인이 백미 먹었어요, 남편도 백미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거라도 보충이 됐어야 되는데 비타민은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미네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연이나 망간 같은 것들도 또 그 탈모에 영향을 그렇죠. 주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머리카락이 나오면서 더 결이 좋아지거나 뭐 좀 이렇게 보통 머리보다 더 이렇게 힘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머리카락이 그 전에 이제 많이 없을 때는 굉장히 보드라운 솜털 같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머리 감고 나면 이게 축 처지다 보니까 드라이로 계속 올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것도 예. 잠시 잠깐이고 다시 내려왔는데 요번에 머리카락이 나오면서 힘이 조금 굵은 머리카락이 나오면서 힘이 있어서 드라이 할 것도 없다고 본인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이 전체적인 영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영양소라고 지난번에 우리 맞습니다. 영양편에 네. 원장님 또 양념편에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타민, 미네랄 또는 뭐 파이토케미칼 또 효소 이런 것들의 부족, 이것이 아빠의 머리카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또 식품이 뭘 먹어야 되지라기보다는 골고루 전반적인 것을 먹어야 되는데 편식을 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좋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건선은 어떻게 보면 또 건선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세포 분열의 비정상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정상이 됐으니까 막 때가 엄청 많이 나왔다면 한 변. 그리고 이제 건선이 사라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세포가 정상적일 때 아포토시스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막 비정상으로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또 이게 대개가 추운 지방에 많다는 거거든요. 적도 지방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온도가 차가워졌을 때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의 영향도 오게 되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영양의 전체적인 조화. 건선도 지금 세포 분열의 네네. 비정상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면역의 입장에서만 이제 면역의 과잉 반응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줘서, 그래서 때가 돼야지 세포 자살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막 비정상적으로 세포를 자살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너무 이게 변화가 오고 이런 것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적도 지방보다는 이 위도가 높은 지역, 추운 지방에 더 많이 있다는 거로 봐서는 차고 건조한 곳에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을부터 아마 이른 봄까지 더 고통스러웠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아빠가 그런 머리카락도 나고 또 건선도 사라졌다는 것은 영양의 전반적인 어떤 그 이 조화가 맞춰졌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예. 네. 아유, 그 부부가 인체 정화 청열 해독을 통해서 또 건강 식계명을 지키면서 참 모두 안팎으로 건강이 다 좋아졌는데, 혹시 또 다른 가족분들 또 좋아진 예가 있습니까? 네. 저희 딸내미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딸은 준종합병원의 간호사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아주 아기 때부터 한 2도를 전후할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라면서 뭐 좋아지겠거니 생각도 했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여러 가지 병원 치료도 받아보고 또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음식 조절도 해보고 했지만 특별하게 좋아지는 것이 조금 좋아진 듯 싶다 원위치 돌아오고 또 조금 좋아지는 듯 싶다 원위치 돌아오게 됐는데, 병원의 간호사다 보니까 병원 말이나 병원 생활에만 의존하고 의사 선생님 말에만 의존하지 이 생소한 인체 정화라는 거를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저와도 다툼도 있었고 뭐 김치통이 날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그래 엄마가 저렇게 원하는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딸내미 입술도 많이 거의 뭐 언제 아토피가 있었냐 믿지 않을 정도로 좋아져서 지 입술은 100만 불짜리 입술이라고 할 정도로 병원에서 집에 올 때까지 마스크를, 지금은 코로나라서 뭐 별 표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집에 왔고 또 집에서 갈 때도 병원에 도착할 때 마스크를 쓰고 갈 정도로 입 주변이 엄청 심했고, 또 더 심할 때는 귀 뒤, 그다음에 팔 접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아토피가 심했거든요. 그런데 인체 정화를 통해서 입술이, 내 입술은 100만 불짜리 입술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아주 좋아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아들이 역시나 아토피가 심했는데 인체 정화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해외 출장을 가다 보니까 본인한테는 그게 부족한 게 풍선 효과로 한포진이라고 해서 손바닥에 수포가 생기는 거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돌아와서는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겠노라고 해서 제대로 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치료가 된 상태로 지금 다른 나라에 가 있습니다. 아이고, 온 가족이 그냥 인체 정화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그런 예인데, 박사님 뭐 총평을 좀 해주시죠. 네, 이거 제 따님과 아드님 둘 다 피부 질환이 있었다는 거로 봐서는 역시 엄마나 아버지의 영향 이런 것들도 약간이 있을 체질적인 수 있고, 영향도 좀 받았을 특히 것 이제 같네요. 엄마의 젖을 먹고 그러니까 두 달부터 그런 아토피가 일어났다는 것은 엄마의 영향, 그 다음에 또 이유식하면서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장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아토피도요. 그래서 장 기능이 안 좋아졌을 때, 어린일 때부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외부에 나타난 피부만 자꾸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간호사로 그렇게 계시면서도 사실 쉽게 해결을 못하고, 당시에 마스크 쓰면은 사실 별로 사람들이 감기 걸린 거로 알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 뭐 마스크가 이제 일반화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아까 뭐 김치통이 날아갔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김치통이 날아간 이야기가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인체 정화라는 걸 한번 해보라고 했지만 딸내미는 병원하고 가깝다 보니까 병원 약으로도 안 고쳐지고 뭐 치료를 받아도 안 되는데, 인체 정화라는 거, 생소한 이 인체 정화라는 게 그 세뇌 교육 당하는 것 같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한다 해라 안 한다 해라 안 한다 하다가 얼결에 제가 김치통을 논다는 게 아마도 감정이 쌓였던 것 같아요. 좀 세게 놔서 김치통이 툭 식탁에서 떨어지면서 집에 김치통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뇌를 당한다는 게 아니라 세뇌가 본인이 세뇌가 돼 있지 않았을까,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현대의학 쪽을 하다 보니까 약으로만 피부 질환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을 텐데, 사실 이번에 그 이제 따님이 좋아지고 나서는 무슨 얘기예요, 엄마한테? 예, 지금은 병원에서 이제 뭐 3오프나 2오프를 받아 집에 오면 갈 때 되면 효소 중에 뭐가 하나 떨어졌다고 좀 주면 안 돼 할 정도로 본인이 이제는 인체 정화의 중요성을 알고 뭐가 부족한지도 알고 무엇을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지를 본인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저는 이제 그 하경님이 귀한 그 가족 스토리를 들으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좋아지고, 어떤 분은 건선이 좋아지고, 아토피가 좋아지고, 뭐 날씬해지고, 이게 뭐야? 뭐 망병통치야.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현대의학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보지 예, 못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병을 따로 떼어서 예, 기계 부품 고치듯이. 따로따로 접근한데, 저도 예. 우리 환자분한테 늘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 하나를 특정하게 고치기 힘들다. 네. 무엇 하나만 좋아질 수가 없다. 그게 오히려 더 힘든 거다. 네. 우리 면역을 올리고 자연치유력을 극대화시키면 무엇이 하나 좋아지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내 몸의 다른 것도 동시에 좋아지는 게 진짜 치료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인체 정화라는 게 뭔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인체 정화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 몸의 면역력 자연치유를 극대화되어서 시켜서 내 몸에 고장나고 안 좋은 것을 스스로 고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치료, 생활 습관, 뭐 이런 거라고 저는 항상 맞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오늘도 뭐 여러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는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SOS예요. 네.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갑상선 기능저하, 피로를 느꼈다. 그럼 내 몸에서 뭔가가 영양의 부족에 의해서도 올 수 있고 그렇게 지금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추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추운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피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몸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유기적 결합체인데 생명이 있는 그거를 따로 고치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 몸이 반발을 하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는데, 오늘 인체 정화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제가 또 다른 말로 요약을 해드린다면 우리의 뿌리인 장 기능도 살리고 그 장내 미생물도 균형을 맞춰주고 그리고 더 이상 독소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또 몸에 해로운 걸 빼내고 기름기도 마찬가지고 독소도요. 그러면서 피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을 제 위치로 이제 작동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러면 각각의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날씬해지기도 하고 피로가 없어지고 잠도 깊게 자고, 그러니까 의욕도 생기고 아침에 기분이 좋아지고, 당연히 피부 바깥으로 뭘 밀어낼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히스타민 반응이나 이런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토피나 이런 것들을 따로 보지 말고 전체로 놓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하경희님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온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진리는 단순한 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생활 습관, 음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식품, 약이 있다면 그것이 내 속을 편하게 하고 대소변을 잘 누게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자게 하고 피로를 안 느끼게 하는지, 요 간단한 기준으로 피드백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막 특효 약을 갖다 선전하듯이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 몸이 원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건강식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또 먹는 것도 섭생식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 먹으려면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또 몸이 아주 나빠졌을 때는 소화기관도 쉬게 좀 해주면서 땅에다 거름을 넣어주듯이 우리 몸에다 그런 거름처럼 발효된 걸 기왕이면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거지, 무슨 막 만병통치처럼 이거 먹으니까 어디 좋아진다 이런 표현은 저희는 정말 양심적으로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래서 꾸준히 함께 해 주신다면 아마 1년만 같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진실이 얼마나 녹여져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멀리 구미에서 오셨는데 우리 하경희 님께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말씀을 좀 주실래요? 예. 일상생활 중에 내 생활 습관이 내 신체 구조 요청을 하는 거를 내가 잘 알아야 내 생활 습관을 바꿀 수가 있고, 그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야 우리 몸이 모자이크처럼 하나하나 연결돼서 퍼즐판을 맞추는 것처럼 맞출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 하나 이거 하나만 정말 갑상선 하나만, 아토피 하나만, 건선 하나만 이렇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그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잠자면서 생활하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고요. 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꾸준한 건강관리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스스로 공부하면서 내 스스로 생활 습관을 바꿔야 건강한 삶이 오래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하경님이 우리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박찬영, 김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